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수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수술이 잘 끝나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과 함께 또 다른 어두운 부분에서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수술을 하고 나섰을 때 가장 또 염려되는 게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보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굉장히 크거나 작거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부터 성인병에 대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에는 나이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80대, 90대도 최근엔 수술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요. 50대, 60대, 70대 갈수록 70세 이상 수술은요. 56만 명이나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술을 많이 한다라는 통계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수술을 많이 할까도 중요하겠지만요. 특히 관상동맥을 확장하거나 성형하는 심장 쪽 관련 수술, 그리고 뇌 관련 수술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요. 스텐트 삽입이죠. 째거나 절개하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하는 이런 수술들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수술을 많이 할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10가지를 한번 이 통계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누구나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을 법한 이런 수술들인데요.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오게 되는 상황 많이 발생한 걸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발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 또 당뇨, 고혈압과 당뇨는 대부분 나이 들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질병이죠. 또한 합병증 때문에 나중에 수술하는 사례가 많게 되는데요. 그리고 부동의 1, 2, 3위를 차지했던 뇌와 심장과 암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미세먼지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 폐렴에 관한 이런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요. 발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바로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한 이 수술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증권 안에는 이런 수술을 보장해 주거나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 이런 보장이 들어있는지 증권을 한번 꺼내서 확인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렇게 10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전부 다 수술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중에서 적어도 한 서너 가지 이상은 일생을 살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얼만큼 준비하면 좋을까? 얼마나 들까? 보니까 전체 수술 같은 경우는요. 하다못해 치질 맹장부터 시작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286만 원은 큰 금액이 아니죠. 이 정도의 수술비가 든다라고 하면 사실 보험을 그렇게 크게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도움을 받지만 정말로 큰 어떤 수술을 하게 됐었을 때, 큰 비용이 들게 될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비용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입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비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10일형, 30일형, 15일형 이렇게 짧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수술비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심장 관련에 대한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평균요 3천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의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따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심장에 관한 부분은요. 평균적으로 2,53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드는데 물론 더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목돈으로 준비해 놓지 않는 한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노년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뇌와 심장 그리고 폐,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하게 준비해서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특히 저희는 심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담보가요.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담보를 심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거 말고도요, 특정이라 그래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보장 범위가 진단비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말 심장으로서 진단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있습니다. 자, 진단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1번 급성 심근경색, 2번 특정 뇌혈관, 3번째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81% 정도. 그러면 나머지 100%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머지 19%는 어디로 갔을까? 진단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4번을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 네, 심장질환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없습니다. 이건 없죠. 그렇다면 뭘로 준비해야 되냐? 바로 수술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단비로는 대체가 불가한 수술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보시면요. 우리가 흔하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70, 80, 90을 향해서 갈 때 가장 많이 오는 것들이 바로요. 심부전이죠. 심부전. 심장의 피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부정맥이죠. 네. 빈맥, 너무너무 빨리 맥박이 뛰는 빈맥과 너무 느려서 위험한 서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 혈관을 확장해 주거나 원활하게 해주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좀 중요한 것은 심장 판막 질환이죠. 피가 흐를 때는 막을 열어줘야 되고 지나가면 닫아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피가 역류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수술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고요. 뇌혈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심뇌를 합해서 심장과 뇌를 함께 해주는 이런 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2017년쯤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 때 처음 서두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스텐트 삽입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심장에 관한 부분들을 되게 수술을 많이 합니다. 거의 심장에 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심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명이 가장 위독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뇌도 중요하지만 심장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한테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은 예전에 뭐 급성 심근경색 수술비를 떠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준비하신 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은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를 뭐 스텐트 삽입을 하든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든 이런 부분은 보장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거, 판막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가 나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이 보장을 잘 갖고 가고 있었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뇌와 심장, 다음에는 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어서 감기 걸리고 또는 상관도 전혀 없는 상해로 넘어져서 골절을 입었는데 밖에 외출도 못하게 되고 방에 있다 보면은요, 이상하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폐질환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전혀 폐랑 상관없는 질병이 나이 들어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폐로 가게 되죠. 그래서 폐질환으로 사망을 하는 사례도 많고요. 폐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이 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흔하게 우리가 폐질환 하면 모든 보험사가 수술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제가 A, B, C, D 4개의 회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회사마다 이름은 동일하게 폐질환이라고 수술비를 주고 있지만 안에 약관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폐질환이라고 해서 전부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안에 이 페이지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준비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수술을 사실은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혈압, 당뇨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닌데요. 보통 고혈압만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요. 합병증 때문이죠. 자체로는 약을 잘 복용하고 운동하면서 관리하면 큰 무리는 없으나 합병증이 오게 되면은 더 많은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다 원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성 합병증이 있고요. 당뇨병성 합병증이 있는데 우리가 당뇨가 오게 되면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합병증에 이 백내장이 오는 거 그리고 망막병추에서 실명을 하게 되고요. 족부절단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100세까지 살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것은요. 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10명 중에 7명이 이 올해 질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몸에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은 꼭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은요. 뇌혈관과 심혈관 그리고 폐질환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수술비 그리고 합병증까지 보장되는 이 수술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장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술비 중에서요. 혹시 심뇌혈관 수술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통 심장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대 회사마다 뭐 18대, 40대, 64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5대 기관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뭐 뇌나 심장, 간, 폐, 신장 또는 어떤 회사는 또 췌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요. 100% 내가 수술하게 됐었을 때 받을 수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일 때 합병증을 비롯한 모든 수술하게 될 때 회당 1,000만 원. 아시겠지만 수술비는 회당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혹시 재수술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든든하게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4가지만 준비를 했지만 여기에서 질병 수술비라는 담보를 넣을 수 있고요. 또 1종에서 5종이라는 종수술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특약들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 4가지를 했었을 때 보장을 보시면요. 뇌나 심장으로 인해서 수술하게 됐을 때는 회당 2,500만 원을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2번 하게 되면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도요. 회당 여기 같이 나오기 때문에 1,500만 원씩 회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하든지 몇 번을 하든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71대 같은 경우도 각각 원한 정한 금액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진단비를 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보장을 가지고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 굉장히 저렴하죠. 나이별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제가 40대, 50대, 55세 가장 발병이 높은 나이 시기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더 9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시죠. 그렇지만 40대 같은 경우 남성은 3만 원, 50대도 3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55세 같은 경우는 4만 원 가능하신데 60이 넘으면 조금 보장은 줄어들지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요. 10,000원에서 2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누적 걸리지 않으니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라면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내 100세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나이 들어서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수술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드리면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당 반복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마다 또는 할 때마다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그리고 일회성 진단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은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 80대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내가 이 실비를 가져가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만약에 실손의료비가 너무 많이 비싸서 못 가입한다 라고 하시면 보완을 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수술비를 저렴하게 준비해서 실손의료비까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는 증권을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